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센트럴 월십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뭐 월십 팀 이름도 센트럴 월십도 특별하고 목사님 이름도 들으면 좀 뭐 힘이 나는 이름이네요. 네. 한번 들으면 다 이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마 춘천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뭐 춘천 출신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우리 센트럴 월십 올 1월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요 센트럴 월십이 뭐 교회라고 하기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어떤 우리가 아는 찬양 집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센트럴 월십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센트럴 월십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또 춘천 지역의 또 초교파 예배 모임이라고 네. 좀 소개하고 싶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요즘에 또 교회에 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센트럴이죠?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가 센트럴이라는 카페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 카페를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네, 위치는 춘천중학교 그 맞은편에 있고요. 네. 네, 그 택시 공제조합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춘천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면서요? 네, 저희가 뭐 특별히 이제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앱이 있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름아름 소식을 들은 분들이 또 뭐 비정기적으로 네.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찬양 인도도 뭐 누가 하시나요? 월십 찬양인도는 리더를? 주로 제가 하고 있고요. 목사님 하시고. 네, 저희 팀 안에 또 찬양도 할 수 있는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기 뭐 사운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제 풀밴드로 구성이 됐고 뭐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또 예배를 거듭할수록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네, 지금은 그렇게 밴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뭐 카페로 운영이 되는 곳을 그 주일날 네, 맞습니다. 그 주일 몇 시에 모이시나요? 이게? 저희는 첫째 주, 셋째 주 저녁 6시 반에 예배 시작합니다. 주일? 네, 주일 6시 반. 근데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네네, 첫째 주, 셋째 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춘천에 있는 예수노원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예수연도단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춘천 지부장으로 있는 권혁준 간사님과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또 같이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예수노원 찬양이나 그런 메시지 혹은 예배 분위기가 하여튼 뭐 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40년 전 우리 청년들한테도 통했는데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전도단 스타일이라고 좀 해야 되나요? 예, YM 스타일의 그런 예배와 예배 진행 이런 게 우리 20대 지금의 MZ 세대들한테도 어떻게 효과가 좀 있나요? 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배 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네요. 그래서 우리 춘천에도 그런 선교단체들이 제가 알기로 좀 뭐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예배 모임들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했는데 우리 센트럴 월십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센트럴 월십을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멀어져 있는 친구들이 또 함께 또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센트럴 월십은 사실 온 세대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취학 어린아이부터 또 연세 많으신 60, 70대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다시금 또 지역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오는 도중에 다양한 세대가 있다 보니 아기 엄마도 이렇게 있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기도 이렇게 같이 그런 월십에 참여하고 하는 모양이죠? 뭐 어린이. 최연소라고 네. 하면 이제 막 1살 지난 아이도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또 부모의 또 신앙이 또 아이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는 곳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와가지고 사실은 가난한 신자들이 예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와서 보고선 뭐 되게 어떤 반응들이 좀 많나요? 먼저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제도화된 뭐 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은 자유롭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참여를 하고요. 또 예배 이후에 저희가 또 식탁 교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다과를 나누면서 예배 때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에 대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어색해합니다. 어색해하는데 말 시키는 거 되게 싫어. 네, 저희가 또 네. 카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가 또 마음을 또 잘 또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장의자하고는 확실히 또 분위기 네네, 다를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와서 한 몇 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저 이제 교회로 돌아갈래요. 이런 분들도 있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참여하는 대부분은 뭐 여전히 지역 교회에서 교회들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또 가난한 성도라 불리는 분들은 또 이제 소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이제는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또 교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뭐 관심이 많은 분야고 또 우리 전령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그 가난한 신자 전도라든가 혹은 교회와 어떤 다른 공동체 중간 브릿지 역할에 대한 네. 소명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요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어떤 진짜 이분 같이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어떤 모델이 보인다고는 좀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김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싶은데 원래 고향이 춘천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춘천이 제일 역사가 오래된 이제 중앙감리교회. 네네. 그럼 여기서 대대로 이제 몇 대 신앙을 갖고 계시겠네요. 네, 저희 뭐 지금은 또 하나님 곁에 가셨지만 저희 할머니 때부터 저희가 중앙교회에 또 모교회로 또 다니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 말고 네네. 목사님 어릴 때는 우리 네. 소양동 쪽으로 오셨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옥천동에 있던 네네네. 건물부터. 그렇군요. 좀 뭐 제가 사는 지금 그 지역이 보니까 그 백년사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중앙감리교회 1호 자리, 네네. 제일 첫 번째 자리도 제가 가보고 지금 2호 자리는 현재 그 미술관 돼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하셨네요. 네, 교회에서 또 네, 그렇게. 예, 고등부 회장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신학교가는 가장 그 모바드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는 목사님께서 고등부 하실 때는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오래된 네. 교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또 뭐 교인분들 자녀들 중심으로 이제 학생부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 때 특별히 또 많이 전도들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 즐겁게 또 고등부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이 전도도 했지만 또 그중에 튀어나간 아픈 물론이죠. 기억들 있으시다면서 네, 맞습니다. 좀 기억이 좀 특별한 것 같네요.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나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간다고 하고선 네. 아예 타종교로 막 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주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지금도 뭐 연락은 하세요? 아니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또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또 정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하셨는데 목사님이 된 건 또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신학교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목회에 대한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신학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단에서 또 선교사로 또 이제 파송 받기 위한 전 과정으로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근데 아마 신학교 가기 전에도 예수단 간사하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DTS 훈련도 받으시고. 예. 예. 그럼 이제 이때 DTS 훈련은 홍천 어디서 하셨나요? 네, 저는 강원도에서 네, 홍천. 강원도 홍천에 이제 어. 내면이라는 곳에 네네. 소재한 홍천 DTS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네. 뭐 글쎄 뭐 저도 DTS 하신 분들 좀 아는데 목사님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전 2003년도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때 하고선 예수단 간사도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DTS를 마치고 네. 바로 이제 그 DTS 훈련 학교에서 간사로 시작을 해서 4년 네. 반 정도 예순도에서 간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 아니라 이제 DTS 사역을 하신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선교단체 간사로 있는 기간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주도 열방대학이나 이쪽은 안 가시고 그냥 홍천에만 계속 계셨던 건가요? 네, 홍천에서 이제 2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네. 이제 춘천 지부에서 또 사역을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야겠다 했을 때에 아버님이 좀 반대하셨다고요? 제가 처음 대학을 갈 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에 대한 어떠한 도전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를 이제 한번 가보려고 이제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가 좀 반대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기준에는 목사라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준비되고 또 뛰어난 분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저는 아버지가 볼 때는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미달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미달이? 네,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 이후에 사실 일반 대학에 가고 또 이렇게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뭐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선교단체 생활은 또 이제 너무 힘들고 좀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는 면이 불안해 있죠. 보였죠. 네. 그래서 신학교 다시 가게 될 때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그게 뭔지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들은 다 뭐랄까 내가 모르는 혹은 좀 불안한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제도권 안에 오는 거를 다 선호하는 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는 어느 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성대학교라는 곳에 편입을 해서 2년을 다니고 또 서울에 있는 감신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되게 이제 감리교는 이제 신학교가 3개가 있다 보니 뭐 조금 달라 보여도 좀 비슷한 면은 있으시던데 신학교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선교사로서의 헌신 이후에 또 간사 생활하면서 처음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제 준비를 했던 시간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신학교에 다시 갔을 때는 사실 또 제가 꼭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예비된 길을 또 준비한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일반적으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즐겁게 공부하고 또 신학교 학우들하고도 재밌게 또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신학교 내부적인 분위기는 DTS랑은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나이들도 좀 아마 목사님보다 좀 어렸을 것이고. 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것들 좀 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은 좀 일반적으로 들지 않나요? 네, 뭐 제 안에 또 그런 뭔가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판단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긴 한데 또 그 당시에 저희 같은 또 동기 학우들 중에 저처럼 좀 예비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비역. 그럼 군대를 갔다 오시고 이제 신학교 간 거네요?
그렇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간사 생활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27에 아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렇네요. 그 예비역 현역 이것도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워낙에 신학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네네. 무슨 뭐 예비역이건 현역이건 좀 다 미달되는 상황이 제일 좀 안타깝던데. 네, 맞아요.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도사 생활을 바로 하셨겠네요. 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간사를 내려놓고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아,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하셨네요, 그러면. 네네. 뭐 어쨌든 DTS 사역이나 혹은 교회 사역이 근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그럼 그때는 뭐 청년부 담당하셨나요? 네, 청년부 담당했었습니다. 아, 청년들이 되게 좋아했겠네요. 뭐 즐겁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전도사님은 뭐 일단 뭐 존재 자체가 네. 청년들하고 잘 스며들고 하니까요. 요즘 진짜 드물잖아요. 네, 네, 그렇죠. 20대 전도사님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럼 결혼은 어떻게 언제 하셨어요? 저는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네. 또 아내를 만나서 또 저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또 아내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의 소개로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같이 신대원에서 만나신 건 아니네요. 신학교에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이 결혼을 하시고 춘천에서 사셨겠네요.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후에 또 교단 선교사 과정을 같이 마치고 졸업하고 그 해에 이제 모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나간 게 이제 인도네시아. 네네, 맞습니다. 야, 인도네시아도 이게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선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여기가 자카르타 맞죠? 네네. 수도가 자카르타 맞습니다. 여기 여행들 처음에는 되게 신비롭게 생각해서 많이들 갔다가 만만치 이게 여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네. 어떻게 당시에 인도네시아를 선택하셨어요? 제 모교회인 춘천중앙교회에서 네. 오랫동안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에 집중하고 있었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품고 그동안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교회 선교 정책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 좀 있었고요. 그때 마침 또 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아내와 제 마음에도 무슬림권에 대한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결정하고 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교단 파송이 아니라 교회 파송이었나요? 네, 교단 파송입니다. 교단 파송인데 이제 네네. 교회가 전적인 후원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어부터 해서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너무나 낯선 또 네, 환경이기는 그렇죠. 했죠. 네.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정탐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미리 좀 갔다 오시고 하셨나요?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로 한 3차례 정도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죠. 그렇군요.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우리 춘천 센트럴 월십을 이끌고 계시는 김찬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갈 때에 그럼 자녀가 있으셨나요? 네, 저희 첫 아이가 10개월 때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제 가신 건데, 거기에 무슨 뭐 선교센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희 파송교회에서 네. 한 20년간 또 첫 번째 파송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신학교가 세워졌고 또 그 신학교를 기반으로 저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이렇게 해놓은 선교회 센터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 그 선교 역사가 있겠네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향한. 저희 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또 비전을 가지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었고요. 네. 또 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또 기도와 또 물질로 전폭적으로 선교에 후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사역도 있고 뭐 우물 파기, 네. 뭐 진료소 이런 사역들도 계속 운영하시면서 이제 신학교가 있었던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 사역을 있었고요. 첫 텀을 마치고 또 저는 자카르타에서 팔렘방이라는 네, 팔렘방.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안 게임에 맞습니다. 그런 데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맞아요. 지역이고요. 네네. 네, 그곳에서 제가 주로 했던 사역들이 거기서 이제 신학교 사역은 아니고 또 인도네시아 감리교 에 속해 있는 사립학교에서 또 한국어 교사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군요. 또 그 이외에 이제 지역 개발 차원에서 또 뭐 우물파기 사역이나 또 마지막에는 저희 파송교회가 또 가지고 있었던 또 비전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선교였는데 그 의료 선교를 또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진료소를 또 짓게 되는 또 그래서 그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확실히 그 이슬람권이긴 하지만 중동 국가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분위기가 다르죠. 네, 그리고 케이팝도 이렇게 좋아하고 뭔가 좀 폐쇄적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타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은 상당히 또 뭐 우리 한국 동양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친절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호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종교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모습이 좀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전적이지 않은 이슬람 뭐 이렇게 우리 네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이미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거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했던 현지인 목사님들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의 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어떤 개종해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종교법상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중동의 전체 이슬람 인구보다 그렇죠. 인도네시아 한 국가의 이슬람 인구가 더 많거든요. 인구 최대 국가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가 무슬림이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중에서 이제 천주교와 또 개신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 또 공자교 이렇게 공자교요? 네네 거기 이제 중국계들이 전통적으로 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무속 신앙이 이제 조금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또 네. 종교에 포함이 되었어요.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데 네네, 공자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중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님, 네. 사모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거의 10년 차 되었을 때 네네. 아내가 이제 갑자기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네네. 현지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네. 이게 되게 힘들었겠는데요. 그 코로나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암이 있었던 그럼 암 투병을 얼마 정도 하셨나요? 현지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또 저희가 한국에서 좀 정밀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정밀 검사한 결과 난치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네, 좀 너무 안타깝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너무 급속하게 암이 전이되고 했네요. 네네. 근데 원래 그 사모님께서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 헌신도 이런 게 상당히 먼저 빠르기도 하고 높으셨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목사님은 혼자 선교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이제 암투병 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고, 네. 아내를 먼저 보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깊은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또 파송교에서 배려해 주셔서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과 또 다시 이제 부모님이 머물고 계신 춘천에 또 이제 같이 머물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교지를 바로 나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에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때에
지금 요때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지금? 네.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그렇군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네, 아이들이 5학년, 3학년 때 이제 엄마를 먼저 좀 보내게 되었죠. 아이고야, 이거 뭐 아이들도 상당히 상실감이 크고 목사님도 충격이 상당히 크면서 그러셨겠네요. 네네. 뭐 많이 힘든 시간인 것은 분명하고 네네. 나중에 그 안에서 또 아이들도 그렇고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긴 한데 워낙 젊은 나이에 이때 돌아가실 때 사모님 나이가 얼마셨어요? 39. 예. 그래요. 아이고야. 그 양가 부모님들도 정말 마음 아프셨겠는데요. 네, 뭐 여전히 또 생각하면 그렇네요. 또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교회라든가 또 선교 본부라든가 여기서 많이 이제 장례도 치르시고 위로 같이 하시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거를 잘 지금 그러면 세 식구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아이고, 네, 네. 5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1년 넘게 이제 사역을 쉬시고 계시다가 예수동행교회. 네. 이게 어디 있는 교회인가요? 지금 위례 신도시에 그렇군요. 이제 개척한 지 4년 된 교회입니다. 뭐 멀지는 않은데,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이제 어떤 재개하는 발판으로 삼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별 이후에 선교지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네네.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도행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김승혜 목사님께서 또 함께 사역하기를 권면하셔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좀 멈췄다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뭐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10년 정도 또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한국 교회에서 다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두려움도 있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또 저희 그 예수도행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부터 교제하던 분들이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사별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셔서 제가 교회 사역에 적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육 목사였으면 어떤 청소년들을 담당하셨나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뭐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 파트에서 사역을 하고 또 교회가 개척하고 또 그렇게 또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 개척된 교회들 보면 그 어떤 일단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해 온 교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척자가 전적으로 모든 걸 부담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회들이 많다가 벌써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던데. 네. 초기 분위기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위례 신도시만 해도 벌써 이제 몇 년 지났잖아요. 네네. 근데 아주 초창기는 아닌데 이 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저희 예수도행교회는 네네. 성남의 선한 목자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또 선한 목자 교회와 형제 교회로서 또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성도님들이 정착하고 이런 데 있어서 또 다른 일반적인 처음부터 이제 개척하는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또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분립 개척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거보다 소개할 때 좀 훨씬 좀 낫겠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일 존경하는 또 존경 받으시는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좋은 교회랑 잘 연결이 되셔서 여기 이 사역은 언제까지 하셨나요? 지금도 네, 지금도 계속 또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평소에는 예수동행교회 네네. 교육 목사님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렇죠. 타이틀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순천에 오셔서는 센트럴 월십을 인도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예수동행교회를 나가겠네요? 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아빠 따라서 왜냐면 또 제 성도거든요. 교육부의 아주 핵심 member이기 때문에 맞네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 전도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중학교는 어느 학교 다녀요? 저희 아이는 대룡중학교라고 대룡? 집에서 네네네. 제일 가까운 곳에 다닙니다. 알죠. 네. 센트럴십은 춘천중학교 앞에 있고, 네. 아들은 대룡중학교 다니고, 동행교회는 이제 그 위례중학교 애들이 많겠네요. 네. 아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다 아들들인가요? 네, 둘 다 아들. 둘 다 아들. 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뭐 악기도 잘 다루겠네요.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또 한국에 오면서 네. 조금은 이제 도시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켰어요, 전학을. 그곳에서 다양한 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뭐 그곳에서 이제 방과후 수업으로 밴드가 있는데 네. 뭐 거기서 뭐 큰 아들은 이제 드럼도 배우고 둘째 아들은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목사님도 좀 이런 음악에 대한 저야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그렇군요. 네, 네네. 그리고 저희 누나도 지금 음악가로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저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좀 접할 기회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성인이 돼서는 예배에 관심이 또 계속 가지고 또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었습니다. 네. 누님은 뭐 어떤 음악 하세요? 저희 누나는 피아노 전공이라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음악가 집안이시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도 뭐 악기를 많이 다루실 수 있겠네요. 뭐 건반악기, 타악기. 네,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바이올린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한 5년 정도 배웠었어요. 네. 5년 한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피아노도 치시고. 아니요, 피아노는 아니고. 물론 배우긴 했지만 네. 지금은 잘 못 치고요. 그래서 기타. 네, 기타 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작곡도 하셨어요? 예전에 좀 이제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음반을 작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었으니까 네네. 잘 묻혀 있죠. 요즘은 이제 컴퓨터 가지고도 네. 작곡들 정말 많이들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기가 참 좋은 환경이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목사님 우리가 이제 들을 곡 중에 라스 월십 곡이 있어요. 네. 우리 2부 때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목사님이 쓰신 건 아니네요. 저희 아내가 썼던 그래요? 곡들을 가지고 이제 1주기 되었을 때 추모 앨범으로 제가 이 라스워십 팀과 함께 이제 제작을 한 앨범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라스 월십이 부른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춘천 센트럴 월십을 이끄시는 우리 김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2부 첫 곡 이 부르심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즉 우리 김찬 목사님의 아내셨던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이 이 작사 작곡을 다 하셨어요. 네네. 게다가 부르기까지 하셨네요. 네. 네. 제 어이구. 투병 중에 네네. 또 주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또 만들게 됐고 또 여러 교회에서 또 기회를 주셔서 또 특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일반인이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어떤 CCM 가수를 준비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아마 네네. 그런 꿈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라스 월십하고 이렇게 만난 인연인데 라스 월십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발매가 나온 거는 사실 라스 월십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 라스 월십도 한번 목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라스 월십은 네. 우리 라스 월십 리더로 있는 음. 김주평 목사님이 네. 제 모교회 후배예요. 네. 저랑 너무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김주평 목사님이 또 활동하고 있는 이 라스 월십에서 네. 제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아내가 이렇게 작곡 활동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충무 앨범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흔쾌히
또 받아줘가지고 네. 우리 라스워시 모든 또 찬양 팀들이 함께 이 앨범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앨범에 들어가 있는 전곡이 다 우리 네. 김영인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다재다능하셨네요. 네, 네. 너무나 또 은사가 음. 다방면으로 많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들은 이 곡은 그 중에서도 이 병상에 계실 때 작곡을 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고 들으니까 내용이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여기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더 마음에 좀 와서 닿네요. 네, 네. 근데 이 곡이 지금 유튜브에도 이렇게 영상도 있다고요? 네, 유튜브에도 직접 또 특송하면서 불렀던 영상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자주 찾아보세요? 지금은 좀 잘 못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실 때마다 좀 느낌이 좀 새롭고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이렇게 곡을 쓰시거나 부르신 게 있어요? 저는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때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했고 앞으로 또 우리 센트럴십 또 동역자들하고 그런 또 작업들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가 다 같이 이렇게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많으셨는데 그럼 자녀들도 아까 우리 당림초등학교에서 드럼 배운 큰아이나 여기들도 관심 많겠네요. 찬양 잘하겠는데요. 네, 두 아들도. 실제로 그 라스워십 앨범에 저희 큰 아들이 작곡한 곡이 그래요? 작사 작곡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작사 작곡을 했다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네. 선교지에서 또 안식월의 기간을 받고 네. 하와이 코나에서 좀 안식월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때 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아이가 이제 작곡한 곡이 또 하나님은이라는 곡으로 또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르진 않고요? 직접 저하고 네네. 이제 막내 아들하고 셋이서 그래요? 같이 저희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을 하였어요. 이것도 재밌네요. 네. 이것도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코나에 있는 그 열방대 네, 가서 맞습니다. 계실 때, 그렇군요. 이 곡은야말로 정말 가족들의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 네, 그런 네. 찬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우리 가족들이 찬양을 작곡해서 부르고 그걸 음원으로 남기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유튜브에 잘 돼 있으니까 꼭 무슨 어디 발매를 안 해도 충분히 그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 노래 잘하고 하는 건 좀 부럽는 것 같아요. 악기 잘 다루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여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라스워십 되게 사랑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스워십이 이렇게 곡을 내고 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혹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라스워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김주평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미국 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또 미국에 있는 또 교회에 또 네. 부르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또 다녀와서 또 계속해서 아마 더 깊은 영성으로 또 라스워십이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라스워십 멤버들이 지금 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각자 그래도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센트럴 월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라스워십도 그렇고 센트럴 월십도 그렇고 사실은 지향점은 이제 같은 데인데 그렇죠? 뭐 방법이나 요건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금 센트럴 월십에 있는 예배팀, 찬양팀 그 멤버들은 다 춘천 분들인가요? 네, 지금은 춘천에 다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악기 하시고 그러면 연습이나 이런 것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래도 각자 또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센트럴 월십이 있는 그 주간에 전날인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또 카페 공간에 예배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카페 하고는 목사님 센트럴 월십하고 어떤 관계예요? 사실 센트럴 카페 사장님이
또 제 교회 후배예요. 야, 그냥 다 네. 지인 찬스로 다 네, 다 연결. 지인 찬스가 야, 맞습니다. 지금 다 그렇네요. 네, 그 친구도 참 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 친구여서 그렇군요. 또 카페가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아요. 아이고야, 그런 카페가 다 있네. 네, 처음부터 그 친구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르심이 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 공간을 또 예배 공간으로 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네,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유 몰랐던 게 좀 이상하네요. 이런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카페인데 그걸 왜 네네. 몰랐나? 그리고 그럼 이 센트럴 카페가 뭐 오래됐나요? 역사는? 사실은 그 센트럴 카페 사장인 네. 전 아롬 사장님이 커피 네. 아롬이라는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센트럴은 두 번째 카페입니다. 2년 반 정도 네, 됐습니다. 전 아롬 사장님이 이게 본명인 거죠? 네, 본명입니다. 이름 되게 예쁘시네요. 네, 네. 근데 본인의 이름으로 아롬 카페 커피요? 네, 커피 아롬. 커피 아롬. 네. 좋네요. 네, 석사 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카페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카페 교회를 시도하셨던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상당히 많은데 네, 맞아요. 팬데믹 지나면서 되게 어려워지고 네네. 대부분들이 문을 많이 닫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제가 볼 때는 이 센트럴 월십은 좀 협업의 모습이잖아요. 네, 네. 카페는 전문 어떤 경영인 위주로 하고 또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우리 월십팀이 하고 이러면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다들 일단은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에서 또 진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페 교회에 좀 어려웠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중에 커피를 막 만드시던 목사님이 이제 주말에는 교회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에도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요인이 있는데 센트럴 월십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비슷하면서 좀 다른 맥락과 모델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있다는 게 일단 좀 상당히 좋네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혼자 무슨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네, 할 수 있는 결국 이제 고향에서 해야 되나? 결국은 네. 이런 건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아는 인프라, 사람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그게 기반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센트럴 네네. 월십 안에 함께 또 동역하는 친구들은 저하고 전혀 또 알지 못했던 친구들도 또 있어요. 이제 다리 건너서 이제 왔겠죠. 그렇죠. 네네. 그분들은 또 이런 예배가 있다는 걸 듣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또 조인하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으니까 같이 네. 협력하는 거지. 뭐 그게 없으면 뭐 알아도 오히려 도망갈 수도 있겠죠. 너무 감사한 그리고 일이죠. 네. 이런 전 아롬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네네. 집사님 같은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목사님 걸어오신 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평가가 있는 거죠. 교회도 이제 협력하고요. 네. 그러면 예수동인교회에서는 목사님 사역을 알죠. 물론이죠. 네. 알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주일 저녁에 네. 또 몇 차례 내려와서 또 말씀도 그래요? 전해주시고 네,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간헐적으로 어. 이렇게 와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와 지역교회와 이런 예배 운동 이게 다 협업을 이루고 네, 너무 중요한 것 함께 같습니다. 가야지 네. 뭐 이건 따로 저것 따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 네네. 근데 그러려면 사실 양쪽이 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뭐랄까 좀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월십 모임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끼리는 되게 좋은데 맞아요. 교회하고의 연결성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고지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 다 괜찮은데 네.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네. 지역교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YM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교단체에 대한 이해 또
또 교회에서의 이런 교육 목사 그리고 해외 선교사까지 목사님 지금 겪어오신 그런 사역의 백그라운드가 좀 넓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이해하는 면도 분명히 있으시다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앞으로의 어떤 센트럴 월십의 계획, 방향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 저희 네네.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또 해오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특별히 또 다양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또 삶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저희들 안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최근에 또 저희들에게 주셨던 마음은 특별히 강원도라는 소외된 지역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가 필요한 곳들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 또 아직은 뭐 확정되어지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또 주중에 이런 예배 운동을 우리가 함께 또 일으키고 또 섬길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강원도 넓은데. 네, 네. 다음에 어디서 할까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청년 위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네, 뭐 젊은 세대들 뭐 지금은 청년이 사실 교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한 3, 40대 정도를 중심으로 또 거기에 뭐 20대 젊은이들도 참여해서 함께 그 예배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뭐 예수단도 물론이지만 다른 우리 선교단체들도 있잖아요. 네네. 많이 좀 힘들어들 하시던데 여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좀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첫째 주, 셋째 주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센트럴 월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춘천중학교 앞에 있는 센트럴 카페로 주일 저녁 6시 30분에 오시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주차는 가능한 거예요? 주차는 주변 골목에 가능하고요. 앞에다 주말이라서 주일이라서 그 앞쪽 대로변에도 그냥 세워도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찬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